네, 안녕하세요.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뭐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워낙 길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거냐면, 아모레 퍼시픽이 어떤 기업이 모체고 조금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오늘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일단 제일 먼저 1차 알아야 될 거는 아모레 퍼시픽이 혹시 어떤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모레 퍼시픽이 어떤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냐면 개성 송상 출신의 회사 중에 아주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여러분들 뭐 소설로도 유명했었고 드라마로도 유명했었던 그 제목이 뭐였더라? 그 의주만상 나오고 임상옥, 그거 아마 책이나 드라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의 상계를 주름잡던 게 크게 세 가지 있었는데, 개경의 송상, 그 다음에 경성, 한양에 있는 경성, 그다음에 의주만상. 그래갖고 이제 임상옥은 의주만상 출신이잖아요. 이 세 개가 이제 조선 경제를 주름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현금이 많은 걸로 유명했던 게 이제 개성 송산 출신들이고, 송산 출신들이 되게 이지에 밝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되면서 개성 출신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둥지를 틀게 되는데, 그 중에 사실 중견기업, 알짜 기업 중에 개성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모레 퍼시픽인데, 여기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기업에서 부채 비율이 몇 프로가 바람직하다고 보통 보냐면 100%,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100조 있을 때 빚이 100조 있으면 그게 부채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0%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뭐 신규 투자할 때도 그렇고 빚을 많이 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산하고 빚이 100% 돼서 또이 정도 되면 굉장히 자산이 안정적인 걸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500대 상장사의 평균 부채 비율이 현재 1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 자산보다는 빚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물론 이게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으면 꼭 또 좋은 거는 아닌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자산은 많고 빚이 굉장히 조금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이나 공격적인 경영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 망할 염려는 진짜 낮은 거죠.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모레 퍼시픽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낮은 회사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거의 5배 많다는 거예요, 빚보다. 우리나라 아마 500대 상장사 중에서 이렇게 부채 비율, 물론 중견기업 중에서는 꽤 있지만 대기업 중에서 이렇게 극도로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 아마 우리나라 500대 상장사 중에서 한 5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은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 거죠. 빚이 거의 없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투자 자본 대비 이렇게 투자 이런 그 수익률 같은 거는 오히려 LG생활건강보다 이렇게 좀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뭐든지 그렇게 그만큼 안정성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그렇게 굉장히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절대 무리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업하다 망할 것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음에는 낮은 자본, 그러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것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조금 투자했다가 약간 손실이 오니까 오히려 굉장히 투자 비율을 낮춰서 거의 10년 동안 중국 바닥을 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 이제 매출이 그런 바탕에서, 물론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중국 시장 동안에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철저하게 현지에 대한 충분한 전략과 그런 걸 연구가 됐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그렇게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회사라 이제 장점도 많은데, 대신 여러분이 이제 지원하면서 좀 굉장히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모레 퍼시픽은 무조건 3주인가 4주 인턴을 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전환율이 예전에는 한 80% 90% 됐는데 요즘은 물론 이제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여기서 스타디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모레 퍼시픽 이게 합격할 정도면 다른 데도 복수 합격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아모레 퍼시픽 한 군데만 합격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겠죠. 근데 내가 두 군데 세 군데 합격했는데 딴 데는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번 전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또 거의 100% 전환이 아니고 전환이 60%밖에 안 되니까 복수 합격한 측에서는 아모레를 많이 선택을 안 하고 다른 회사를 많이 가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어찌됐든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용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말로 꼭 아모레 퍼시픽 들어오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대하고 해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은. 그래서 아마 어쨌든 뭐 당분간은 그런 걸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정말로 아모레 퍼시픽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채용 전환율이 그렇게 되니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지원할 때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정성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의외로 좀 아모레 퍼시픽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면접 질문할 때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예를 들면 만약에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보면 항상 미라는 뭐 기준을 본인이 어떻게 내리고 이런 약간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철학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 부분은 개성의 송상들이 어떻게 좀 발전을 했나 그런 걸 보면 사실 개성 송상이 많이 발전한 거는 이제 그 신라 시대 말부터 해서 고려 시대 넘어갈 때인데 대표적으로 고려를 창건했던 왕건이 개성 송상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근데 이 왕건이라는 인물이 또 어떻게 개성 송상의 후예가 되냐면 재미난 게 예전에 이제 신라 시대 때 장보고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이 장보고라는 인물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정말로 엄청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거기 있던 그 장보고 밑에 있던 부하들이 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 한 갈래가 개성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 후예들이 바로 개성 송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갈래는 그 이제 전라도 남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나중에 역사에서 보면 왕건이 이제 그 밑에 백제하고 연가를 밑에서 밑에 땅을 해갖고 왜 이렇게 고려를 나중에 세우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 신라 밑에 땅을 도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 백제 밑에서 백제를 상당히 후백제를 그 당시에 압박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연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장보고의 후예라는 게 서로 확인이 되면서 그쪽에서 백제에서 떨어져 나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왕건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하여튼 장보고라는 인물이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어찌됐든 아모레 퍼시픽이 역사가 그렇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의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